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 전기과 박준식 교수입니다. 자, 전기과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전에 꿈 그리고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꿈과 목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NCS와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 우리 학과를 왜 지원하셨나요? 나름대로 어떤 꿈과 목표가 있어서 지원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꿈과 목표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와 채용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신 교양 교과목의 근간이 되는 NCS와 직업기초능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모두 꿈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꿈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목표란 무엇인가요? 꿈은 바로 되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입니다. 꿈은 한마디로 이루고 싶은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은 막연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죠. 그리고 꿈은 직업이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선생님, 유튜버가 되는 것, 이런 것은 꿈이 아니죠. 꿈은 꿈이 되려면 어떤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꿈을 주는 연예인, 또는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튜버, 이런 것들이 꿈이 되겠죠. 자, 하지만 요즘에는 말이죠.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야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가 있으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실패한다.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노만 필 목사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 전기과에 입학해서 꿈과 목표를 잘 정립하시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2년간의 학업을 성실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냥 시간표에 있으니까? 아니면 뭔가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니면 교과목 내용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가요? 자, 그것도 아니면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려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든지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그런 공평한 시간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3 balls and a strike to count to Brent Johnson. 1 out, top of the 7th inning. Fresno 2, Tacoma 1. Santos in a jam. Johnson his first year at AAA. From the set he deals. That swung on and driven deep down the left field line toward the corner, and this ball is going to be... Oh, it's caught! It's not Jake Wald.
That's the ball girl. Jake Walden left field. Can't believe it. And look, she shows him up. She just sort of tosses him the ball, saying, "Take that, Jake. I don't see you making the effort." Alfonso, the catcher, he can't believe it. Let's look at that replay. Oh, my. What an amazing play. And now look at her sitting there saying, "No big deal." Like nothing.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조금 전에 이 동영상을 본 것처럼 3 balls and a strike.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회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될 동영상은요, 평창 2018 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잘 한번 보시고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 오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각 팀의 4명의 선수, 모두 4팀, 16명의 선수가 이 링크장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끼리의 그런 엉킴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이 안쪽에 모여서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그렇죠. 가장 보기 좋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심석희 선수가 1번 주자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민정 선수가 이제 2번을 준비하겠죠. 네. 네, 3000m 계주 준결승. 자, 여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만약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넘어졌을 때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저런 우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기회는 와도 포기를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뭐 각 팀 그래서 행운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자의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브래드버리 하다 라는 용어의 의미를 아시는가요?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또 다른 행운의 사나이, 최선을 다한 후에 인내하며 기다리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브래드버리는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에 출전했던 호주 쇼트트랙 선수의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이 바로 그러한 그 의미를 갖는 아주 놀라운 행운의 사나이가 되게 됐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지난 2002년에 솔트레이크에서 어마어마한 행운의 사나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행운의 사나이를요. 아우.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행운아로 꼽히는 호주의 브래드버리 선수.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이후 자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됐는데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게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이었는데요. 바로 남자 1000m 준결승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꼴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앞 선수의 반칙으로 인해서 한 명이 넘어지면서 운 좋게 또 2위로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준결승 상대는 바로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와 중국의 리자준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이 준결승 경기에서도 이 브래드버리 선수는 제일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또 앞 선수가 넘어지면서 또 김동선 선수도 같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운 좋게 2위로 결승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이 결승 경기인데요. 네, 이 결승전에서도 바로 압도적인 꼴찌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2, 3위 선수가 앞쪽에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 넘어지면서 이제 꼴찌로 달리고 있던 브래드버리 선수가 1위로 골인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브래드버리는 이 월등한 기력으로 노력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목표 골절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박수를 받았던 또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네. 네, 재밌죠? 자, 어쨌든 이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운을 안게 된. 자, 여러분들도 주어진 그 2년이라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국내 전력 산업의 구조와 전력 회사들의 채용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국내의 전력 산업은 한국 전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송배전하고 판매하는 등으로 그 역할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전력의 생산은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등 해서 6개의 발전 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개인도 태양 발전기라든지 등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쓰고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요,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즉 한전이죠. 채용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은 사원을 채용할 때 서류 전형에서 직종을 사무직, 송배전, 기타 이렇게 나누어서 100배수, 15배수, 20배수로 서류 전형에서 전형을 하고요. 뽑고 그 다음에 직무능력 검사에서 직종별로 각각 2.5 또는 4배수를 뽑게 되는데, 이 직무능력 검사가 바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직업기초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주로 전형별 세부 평가 요소를 보면 먼저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은 직무능력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공통이고, 또 각 직종별로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 두 과목들을 평가하고 나서 인성, 직무 면접, 경영진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전 계열사인 한전 KDN 역시 신입사원 채용에서 필기와 면접 전형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시중에는 전력 회사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직업기초 능력을 공부하기 위한 수험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 한전을 비롯한 전력회사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 직업기초 능력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최근에는 신입사원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지나 가족관계 같은 이런 스펙을 보지 않고 오로지 지원하는 학생의 실력, 즉 직무 능력만을 평가해서 사원을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지원자가 어떤 전공을 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NCS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격기본법에 보면 NCS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NCS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소양을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합니다. 자, NCS 개념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NCS는요, 국가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 현장 직무별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소양들을 조사해서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교육 훈련은 물론 자격이나 경력 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산업 현장에서는 각 직종에 적합한 인력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시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직무별 표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학벌 중심 사회에서 발생되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줄 아는 것을 중시하는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그 NCS는 직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나누어서 체계화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에 해당하는 세분류가 2015년도 현재 총 843개의 표준화된 NCS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NCS는 직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NCS는 직무들로 또 구성되어 있고요. 그 직무는 다시 여러 개의 능력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단위는 특정 직무에서, 여기 나와있죠. 특정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 훈련하거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기능 단위를 말합니다. 또한 능력 단위 요소는요, 해당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요소별로 성취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도달해야 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수행준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수행준거와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으로 구성된 것들이 바로 능력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이러한 능력단위를 예시한 예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단위는 그 명칭과 정의, 그리고 능력단위 요소, 그리고 수행준거와 적용 및 작업사항, 그다음에 평가 지침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NCS는 교육기관뿐만 아니고 각종 기업체나 자격 시험기관 등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든지 근로자의 경력을 개발한다든지 자격 시험을 출제하는 기준에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NCS에 대한 정보는 www.ncs.go.kr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직무별로 필요한 학습 자료가 여기에 많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사원 채용 시 직무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직무 능력은 바로 전공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을 말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의사소통이나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10개의 능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과에서는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과 조직 이해 능력 두 가지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학습을 1학년 1학기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은 동영상으로 된 강의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NCS 사이트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업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하는데요. 어떤 직무에서도 필요한 능력을 또 말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이 이렇게 10개의 능력과 34개의 하위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과 조직 이해 능력 두 개의 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오늘은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를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이 만남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를 이루는 성공적 만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